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어셈블리 디자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셈블리 디자인 툴바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시겠는데요. 먼저 이제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일단 구성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카티아 실행하셔서 함께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많이 다뤄주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즈라는 이런 그 툴바가 되겠는데요. 이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즈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워크벤치에서는 거의 모든 워크벤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툴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바를 잘 사용을 하셔야지 이제 다른 어셈블리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목업이나 이 다른 워크벤치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툴바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덕트 안에 이제 컴포넌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빈 컴포넌트들을 추가해서 여기서 모델링을 하거나 어셈블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컴포넌트들을 파트나 프로덕트, 컴포넌트들 이런 세 요소를 가지고 올 수 있게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을 새로 바꿔준다거나 배치를 다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디자인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프로덕트 작업을 하는 툴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프로덕트 툴바를 보시면은 프로덕트 툴바에 제일 먼저 있는 그 아이콘이 이제 New Component라는 아이콘인데요. 현재 프로덕트 상의 하위 컴포넌트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컴포넌트를 새로 추가하는데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 어셈블리 디자인에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프로덕트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이제 프로덕트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히 체계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어, 그 프로덕트 워크벤치를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워크벤치에서는 크게 프로덕트와 프로덕트와 컴포넌트 그다음에 파트 이렇게 세, 세 부류의 세 부류의 세 부류의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는 프로덕트라는 그 그룹이 있고요. 그 중간 단계에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제일 하위에는 이제 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작업하셨던 파트 디자인과 GSD 같은 그 워크벤치에서 작업을 하신 결과물들이 이제 그 가장 아래 단계인 로우 레벨의 그 파트가 파트가 되겠고요. 파트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와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 사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어, 먼저 프로덕트는 가장 큰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올 거지만,
지금은 컴포넌트가 먼저 나왔는데, 컴포넌트는 그 프로덕트를 구성하고 있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위 조립체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작은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큰 모듈들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부품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각계의 기능을 하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컴포넌트는 프로덕트를 포함을 할 수가 있고, 프로덕트 역시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개념상 이렇게 그 프로덕트를 가장 상위에 놓고 컴포넌트를 그 아래 단계에 위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와 프로덕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지 이제 어셈블리 디자인이나 다른 워크벤치에서 혼돈되지 않고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작업을 앞으로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익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설명에는 이제 명령을 실행하고 삽입하고자 하는 프로덕트 컴포넌트를 선택해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함께 카티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디자인을 실행을 시킬게요. 자, 여러분 어셈블리 디자인 시작하시면은 저와 같은 그 화면이 뜨실 텐데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옆에 트리와 함께 그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이라는 툴바가 있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뉴 컴포넌트 그 아이콘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프로덕트 아이콘이 있을 거고, 또 설명드릴 파트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추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트리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 추가하고자 할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삽입을 해줄지를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프로덕트2라는 지금 프로덕트2라는 가장 상위 부분이 프로덕트2라는 이 부분이 생겼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상위는 프로덕트2가 되겠죠. 프로덕트2에 제가 새로운 컴포넌트를 삽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를 프로덕트2를 선택을 하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하위에 프로덕트 1이라는 이름과 함께 컴포넌트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프로덕트 2를 선택을 하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면 계속해서 이제 프로덕트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하위에 프로덕트가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추가하고자 할 대상에다가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하고자 할 대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하위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하위에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위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고자 할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하고자 할 대상을 선택을 해주신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삽입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툴바를 직접 선택을 하셔서 툴바를 직접 선택하셔서 삽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 이와 같이 그 풀다운 메뉴, 컨텍추얼 메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직접 삽입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풀다운 메뉴를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뉴 프로덕트 삽입인데요. 프로덕트 삽입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삽입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네,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한 가지 이제 카티아 화면을 보시면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프로덕트 역시 삽입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것을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삽입된 프로덕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빈 프로덕트고요. 어, 선택한 프로덕트 안에 역시 프로덕트를 삽입할 수가 있고 삽입한 프로덕트 내부에 컴포넌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프로덕트 8에 보면은 프로덕트와 컴포넌트가 같이 혼재 있는 것을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함께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덕트와 컴포넌트는 서로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프로덕트는 컴포넌트를 지금 포함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프로덕트 내부에 컴포넌트를 컴포넌트 내부에 프로덕트를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컴포넌트가 중간 조립 단계고 프로덕트가 그거보다 좀 더 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그런 좀 틀을 좀 크게 볼까요?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그런 작업에 있어서 그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개념 설정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집합으로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고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최상위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또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그 파트를 집어넣는 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빈 파트를 집어넣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유추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파트 삽입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삽입하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어, 파트를 삽입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컴포넌트와 프로덕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삽입될 장소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트를 선택을 해 주셔서 집어 넣었는데, 그런데 요거를 파트를 삽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런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창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의 오리진이 존재를 하죠. XY 플레인, YZ 플레인, ZX 플레인, 이렇게 그 세 개의 평면이나 혹은 그 엑시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리진 엑시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그, 그 선택을 해주는 창이 있는데요. yes나 no로 이제 선택을 해주는데 yes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새로 추가할 파트의 원점을 새로이 정의를 하게 되고요. no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 추가할 파트의 원점을 어셈블리의 위치에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어, 지금 현재 있는 그러니까 yes를 누를 경우에는 새로운 그 원점을
새로운 원점을 정의한다는 말이고요. 노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 어셈블리에 있는 원점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택에서 선정을 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티어 화면에서 제가 이제 이 파트를 한번 삽입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프로덕트 2에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파트 1을 삽입을 했을 때 지금 큰 변화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어, 아무런 그 파트를 만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가 다른 작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 잠시만요. 네, 이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파트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트를 추가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파트의 오리진이 yes를 누르게 되면은 그 여기서 새로 잡히게 된 이 좌표가 그대로 사용되어지게 될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어셈블리의 그 엑시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셈블리에 있는 그 엑시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방금 그게 어셈블리 엑시스였나 보네요. 그리고 만약에 S를 누르게 된다면은 새로운 파트를 선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와 파트 그리고 컴포넌트와 프로덕트 그리고 파트를 삽입하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그, 그 파트 삽입의 경우에는 어, 그 프로덕트가 구성된 상태에서 하위 모델링 성분인 파트를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트는 가장 아래 단계 레벨의 그러니까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파트를 새로 추가해서 작업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특별히 탑다운 방식, 제가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탑다운 방식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요소들의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파트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설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파일 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만들어 봤으니까요. 요거까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파일인데요. 제가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했는데 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핀이라는 보이시죠? 핀이라는 파일과 그다음에 이 베이스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다음에 이 파일들을 관리를 해야 했는데요. 이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assembly ex01이라는 폴더 안에 폴더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요. 이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자, 네, 요거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아니라 이제 cat 파트 파일과 cat 파트 폴더와 cat 프로덕트 폴더 이 두 개의 폴더를 함께 만드셔서요. 이 파트 파일 안에는 두 개의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베이스 파일과 이 핀 파일 두 개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 파일에는 이 두 개의 어셈블된 이 프로덕트 파일을 이 파일이죠. assemble underbar ex01이라는 이 그 프로덕트 파일을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저장을 해 두시면은 이제 이 cat 파트 폴더 안에는 이 파트 파일만 들어 있을 것이고 cat 프로덕트 파일 안에는 저장된 파일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간단한 형상이기 때문에 단품 두 개 구성물로 된 간단한 형상이기 때문에 한 개의 프로덕트만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이 파일은 이 프로덕트 폴더 안에 있는 이 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한 번 더 저장한 건데요. 제가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밖에다가 저장을 한 거긴 한데, 이렇게 간단한 파일들은 이 프로덕트 파일 안에만 넣어두시면 되는데, 여기다 넣어두실 파일들은 이렇게 간단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 넣으셔도 되고 밖에다 넣어두셔도 되지만, 이 경우는 프로덕트 파일이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 개가 대표 최상위 조립 파일을 대표하기 때문에 밖에 있어도 되고 안에 있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서브 프로덕트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서브 프로덕트들은 이제 안쪽에 이 프로덕트 폴더 안에 저장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모델이 하나의 조립 모델이 되는 프로덕트 파일은 최상단의 폴더명과 같은 최상단 위치에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작업의 편의상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하실 때는 바로바로 저장을 하실 때 바로 컨트롤 S로 이제 저장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세이브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적극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이브 매니지먼트는 파일에 보시면은 세이브 에이지, 세이브 올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이브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좀 길어서 안 나오네요. 지금 좀더 줄여볼게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카티아 상에서 열려 있는 어, 모든 파트와 프로덕트들을 전부 보여주고 있고요. 얘네들의 상태와 그리고 이름, 그리고 경로, 그리고 앞으로 취해질 행동, 액션, 그리고 억세스 어떻게 돼 있는지를 현재 어떤 명령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각 부분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저장을 할 것이냐, 세이브 에즈를 할 것이냐, 새로 저장을 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장을 하실 거면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 저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곳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저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션에 세이브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 파일은
이 파일은 이제 저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장을 제가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save as로 되는데, 얘를 save as를 눌러서 cat 파트의 베이스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ave라는 파일이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 보시면은 경로가 새로 이제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새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파일도 마찬가지로 새로 경로를 제가 아까 연습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장이 좀 잘못돼가지고 새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보시면 이제 얘들을 세이브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프로덕트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새로 생긴 프로덕트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OK를 눌러 버린다면은 어, 이 새로 생긴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 액션을 취할 이 부분만 액션을 취하고 이제 기능을 종료하게 됩니다. OK를 눌러보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세이브 all 할 것이냐? 어, 예,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장되는 것만 아까 내가 그 세이브를 원했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 어셈블리 디자인을 넘어오면서 이제 파일 관리를 하시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큰 단위의 그 작업을 하실 때는 특히 또 파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속해서 앞으로도 수업 중에 계속 제가 또 파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